여러분, 우리의 관계라는 정원은 어떻게 가꾸고 계신가요? 어떤 정원은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에게 그늘이 되어주는 아름다운 나무들이 풍성해지지만 어떤 정원은 한때 화려했던 꽃들이 하나둘 시들어가기도 합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수많은 관계의 정원을 메마르게 하는 것은 거창한 배신이나 큰 다툼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친하다는 이유로, 편하다는 명목으로 무심코 던지는 사소한 말 한마디가 고요한 정원에 자라나는 독초가 되곤 합니다. 옛 현인은 말했습니다. 1000번의 좋은 말로 쌓은 공든 탑도 한마디의 경솔한 말로 무너질 수 있다고 말입니다. 특히 그 말이 내가 가장 믿고 마음을 준 사람의 입에서 나올 때 그 상처는 더욱 깊고 오래가는 법입니다. 오늘은 진짜 친한 사람, 내 곁에 평생 두고 싶은 귀한 인연이라면 절대 하지 않는 4가지 말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말들을 통해 나도 모르게 나의 소중한 정원에 독초의 씨앗을 뿌리고 있지는 않았는지 조용히 돌아보는 깊은 성찰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조언의 탈을 쓴 가장 아픈 말, 내가 너니까 하는 말인데 입니다. 이 말은 처음엔 깊은 애정처럼 들립니다. 세상에 오직 나만이 해줄 수 있는 진심 어린 걱정처럼 포장되어 다가옵니다.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 하지만 이 말이 등장하는 순간 우리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 뒤에 이어질 말은 대부분 날카로운 비판이거나 아픈 지적일 테니까요. 내가 너니까 말하는데 요즘 너 좀 위태로워 보여. 다른 사람이면 말 안 해. 너니까 말하는 거야. 그때 내 행동은 좀 심했어. 이 말의 진짜 속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친밀함을 면죄부 삼아 상대방의 마음에 무단으로 침입하려는 것입니다. 너니까라는 마법의 단어로 상대의 모든 방어막을 무력화시킨 뒤 평소에 하고 싶었던 말, 내 기준에 맞지 않았던 상대의 모습을 마음껏 평가하고 재단합니다. 이는 심리적으로 상대방 위에 서려는 미묘한 권력욕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나는 너의 문제를 꿰뚫어 보고 있으며 너는 나의 조언을 들어야 한다는 오만한 생각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한 자매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언니는 언제나 동생을 아끼는 마음이 가득했지만 표현 방식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동생이 새로운 옷을 사면 언니는 의뢰 말했습니다. 내가 너니까 말하는데 그 옷 너한테 안 어울려. 다른 거 사지 그랬어. 동생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면 너니까 하는 말인데 그거 너랑 안 맞아. 안정적인 게 최고야. 라며 늘 반대부터 했습니다. 언니의 마음은 진심으로 동생을 위한 것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동생의 마음에는 언니의 조언들이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동생은 점점 자신감을 잃었고 자신의 모든 선택을 언니에게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동생은 언니를 피하기 시작했고 그 많던 대화는 어색한 침묵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언니의 너니까라는 말은 동생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동생의 삶을 통제하려는 족쇄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가까운 사람은 너니까라는 말을 방패 삼아 함부로 상처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니까 더 조심하고 너니까 더 말을 아낍니다. 가까운 사람의 말 한마디가 남이 던지는 100마디 말보다 얼마나 깊게 심장에 박히는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친구가 어려운 결정을 내릴 때마다 내가 너니까 말하는데 그건 아니야. 내 말 들어. 라며 자신의 방식을 강요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그저 친구의 곁을 지키며 내가 어떤 결정을 하든 나는 내 편이야. 힘들면 언제든 말해.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첫 번째 사람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고 두 번째 사람 곁에는 늘 좋은 사람들이 함께 했습니다. 내가 너니까 하는 말인데는 사실 애정이 아니라 은밀한 통제에 가깝습니다. 나는 너를 이만큼 잘 아니 내 말이 정답이고 너는 수긍해야 한다는 오만한 생각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를 내 방식대로 바꾸려는 월권 행위입니다. 진정으로 소중한 인연이라면 그 사람을 내 기준에 맞춰 고치려 하지 않습니다. 설령 그의 모습이 조금 부족해 보이고 그의 선택이 틀려 보일지라도 함부로 평가하지 않고 묵묵히 지켜봐 줍니다. 그 사람이 내 곁에 있는 그대로 존재해 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조언은 평가와 판단이 아니라 공감과 지지 속에서만 힘을 발휘합니다. 상대가 먼저 마음을 열고 도움을 청할 때 그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1000마디의 충고보다 더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러니 꼭 기억하십시오. 너니까라는 말은 따뜻한 칭찬과 깊은 믿음을 전할 때만 사용해야 합니다. 너니까 이런 충고를 들을 자격이 있어가 아니라 너니까 이만큼 믿고 기다릴 수 있어 라고 말해주는 것, 그것이 진짜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친밀함을 무기로 한 가장 이기적인 말, 그 정도는 이해해줘야지 입니다. 이 말은 얼핏 서운함을 토로하는 약자의 말처럼 보이지만 실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감정적 책임을 상대에게 전부 떠넘기는 가장 폭력적인 말입니다. 내가 저지른 실수, 내가 뱉은 상처 주는 말을 친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두 용납하고 이해하라는 일방적인 강요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해는 요구하거나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는 상대방의 진심 어린 사과와 성실한 설명이 있을 때 마음에서 저절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관계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설명하고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랜 친구 사이인 두 사람의 사례입니다. 한 친구는 약속 시간에 늘 10분씩 늦었습니다. 기다리던 친구가 속상한 마음에 조금만 일찍 와주면 안 될까? 라고 말하자 늘 늦던 친구는 오히려 서운하다는 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일부러 늦는 것도 아닌데 우리 사이에 그 정도는 이해해줘야지. 이 말을 들은 친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서운함은 이해심 없는 속 좁음이 되어버렸고
친구의 무책임함은 친하니까 이해해야 할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관계에는 보이지 않는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기다리는 친구는 더 이상 약속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게 되었고, 늘 늦던 친구는 자신의 잘못을 돌아볼 기회를 영원히 잃어버렸습니다.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어. 내가 왜 서운했는지 이제 알 것 같아. 이 당연한 과정을 생략한 채 그 정도는 이해해줘야지 라고 말하는 순간 그 관계는 갑과 을의 관계로 전락하고 맙니다. 한쪽은 사과할 필요가 없는 특권을 누리고, 다른 한쪽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이해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지 않는 아주 무례한 태도입니다. 상대방이 느낀 서운함이나 상처를 그 정도의 일로 치부해버림으로써 그의 감정을 하찮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친밀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에 대한 게으름이자 태만입니다. 친하니까 굳이 사과하지 않아도, 친하니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상대가 알아서 다 이해해 줄 것이라는 기대, 그 안일함이 관계의 뿌리를 서서히 썩게 만듭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은 결국 마음의 문을 닫게 됩니다. 아, 이 사람에게 나의 서운한 감정은 중요하지 않구나. 내 감정을 표현하는 순간 나는 이해심 없는 속 좁은 사람이 되는구나. 그렇게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 앞에서 감정의 고아가 되어갑니다. 진짜 친한 사람은 이해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내 행동이 상대에게 어떻게 보였을지, 내 말이 상대에게 어떻게 들렸을지를 먼저 헤아립니다. 그리고 진심을 담아 말합니다. 그때 내 마음이 어땠을지 미처 생각 못했어. 정말 미안해. 그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가 100마디의 이해 요구보다 훨씬 더 깊고 단단하게 관계를 지켜줍니다. 세 번째는 칭찬처럼 들리는 가장 서운한 말, 그런 건 너니까 가능한 거지 입니다. 이 말은 언뜻 상대를 높여주는 최고의 칭찬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상대의 치열한 노력을 재능이라는 한 단어로 가둬버리고, 너와 나는 다르다고 선언하는 미묘한 거리감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밤을 새워 노력해서 어떤 일을 멋지게 해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아마도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 눈에 선하다. 정말 고생 많았어. 진심으로 축하해. 와 같이 나의 과정과 노력을 인정해주는 말일 겁니다. 한 직장 동료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그녀는 큰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 몇 달간 주말도 없이 일했습니다. 마침내 모두가 보는 앞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을 때 가장 친한 동료가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하다. 역시 넌 타고났어. 이런 건 너니까 가능한 거지.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은 상상도 못해.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는 기쁨보다 깊은 허탈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자신이 쏟아부은 수많은 밤과 땀과 눈물이
타고난 재능이라는 한마디로 너무 쉽게 지워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칭찬은 오히려 두 사람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너는 특별한 존재, 나는 평범한 존재라는 분리감을 만들어 진정한 공감과 연대를 가로막습니다. 때로는 이 말이 시기와 질투의 다른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성공을 자신의 노력 부족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상대를 원래부터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림으로써 자신이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핑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진짜 친한 사람은 상대의 결과를 재능으로만 돌리지 않습니다.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 숨은 과정을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합니다. 너니까 가능했다고 선을 긋는 대신 내가 해내서 내가 더 기쁘다고 말하며 그 기쁨을 자신의 것처럼 나눕니다.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 옆에서 지켜봐서 다 알아. 정말 대단하다. 와 같이 과정을 인정해주는 말 한마디가 진정한 관계를 만듭니다. 그것이 진짜 친구의 마음입니다. 네 번째는 희생의 가면을 쓴 가장 무서운 말, 다 널 위해서 그런 거야. 입니다. 이 말은 주로 부모 자식 관계나 가까운 연인 사이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이 말만큼 상대방을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강력한 족쇄도 드물 것입니다. 자신의 행동이 명백히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했거나 선을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를 위한 희생이었다고 포장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은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불편한 감정을 표현하는 순간 상대방의 희생과 사랑을 짓밟는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신의 감정을 속으로 사귀며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한 어머니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머니는 결혼을 앞둔 딸이 신혼집을 딸과 상의 없이 덜컥 계약해버렸습니다. 어머니 딴에는 딸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선한 의도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딸은 자신의 첫 보금자리를 스스로 고를 권리를 빼앗긴 것에 대해 깊은 상실감과 서운함을 느꼈습니다. 딸이 조심스럽게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하자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다 널 위해서 그런 건데 어떻게 엄마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니? 그 순간 딸은 자신의 서운함을 표현한 것이 큰 불효가 된 것만 같아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딸의 자율성을 짓밟는 폭력이 되었고 두 사람의 관계에는 깊은 골이 생겼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희생은 상대방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보기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강요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상대를 위한다면 먼저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 이런 걸 해주고 싶은데 네 생각은 어떠니? 이 질문 하나가 관계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오늘 나눈 이 네 가지 말들은 겉으로는 친밀함을 가장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상대를 통제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거리를 만들고 죄책감을 심어주는
독초와 같은 말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점은 이런 말들이 대부분 아무런 악의 없이 습관처럼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은 의도가 아니라 결과로 남습니다. 내가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듯 내가 가볍게 뱉은 말이 가까운 사람의 마음에 평생의 멍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제 거울을 우리 자신에게로 돌려볼 시간입니다. 나는 그동안 친하다는 이유로 소중한 사람의 마음에 얼마나 많은 돌멩이를 던져왔을까요? 관계라는 정원을 아름답게 지키고 싶다면 말투부터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부터 딱 일주일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말을 건네기 전에 스스로에게 3가지를 물어보는 연습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첫째, 이 말이 상대방을 위한 것인가,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인가? 둘째, 이 말이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고 있는가? 셋째, 이 말이 우리의 관계를 더 가깝게 만들어줄 것인가? 이 짧은 질문만으로도 우리가 내뱉는 말이 상당수는 걸러질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 곁에 그저 함께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지 잊지 마십시오. 그 고마움을 말로 깨뜨리지 말고 따뜻한 말로 지키고 진심 어린 말로 감싸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관계라는 정원을 평생 풍성하고 아름답게 가꾸는 유일한 방법입니다.